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국입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을 비롯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관련된 여러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어제 저녁 귀갓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타이밍도 또 절묘하고요. 그래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 기자들에게 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게 진짜 우연일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교통사고를 낸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 좀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사고는 이렇습니다. 어제 오후 8시 반쯤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 봉담 과천 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 IC 부근에서 유씨가 타고 있던 SM5 승용차가 8.5톤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사고 당시 유동규 씨 차는 대리기사가 운전하고 있었고, 아마 유 씨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한잔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1차선을 주행하던 트럭이 먼저 2차선으로 진입했고, 또 간발의 차이로 유동규 씨가 타고 있던 SM5 승용 차량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는데, 그때 트럭이 SM5의 측면을 부딪혔다는 거죠. 그 측면에 부딪히면서 유 씨가 뒷좌석에 앉아있던 SM5 차량은 거의 180도 가량 회전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차가 멈췄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유동규 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차가 180도로 회전했으면 역방향으로 멈췄었겠죠. 역방향으로 멈춰선 상태에서 만약에 뒤에 다른 차들이 왔었다면, 고속화도로니까 속도도 빨리 달렸겠죠. 만약에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에서 큰일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만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던 주변 인물들이 사망한 사례가 무려 5건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고 5건 사고 가운데 일부는 사람들이 혹시 자살을 당한 것은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던 그런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유동규 씨는 이번 사고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내가 자살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미리 했습니다. 유동규 씨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죽는구나 싶었고 2차 사고가 안 난 게 천운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은 아니다. 내가 어제 그렇게 만약 사고로 죽었다면 이재명 대표가 박수를 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유명을 달리했던 사건들을 찾아봤습니다. 5건입니다. 먼저 대장동 수사가 시작됐던 2021년 12월 10일 대장동 사업의 핵심이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한기 씨가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지 불과 11일 뒤입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 12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검찰로부터 화천대유 측의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던 이유, 그리고 사업협약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경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이렇게 이제 연달아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에 당연히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두 사람, 유한기, 김문기 씨, 이런 사람들과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재명 대표는 이 같은 질문에 김문기 처장은 몰랐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지금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듬해인 2022년에도 또 의심스러운 사망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해서 사망한 세 번째 사람은 이병철 씨라는 사람인데요. 이 대표와 관련해서 이 대표의 쌍방울에서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입니다. 2022년 1월 11일 사망한 이병철 씨의 사체를 부검했는데 사인은 자살이거나 타살이 아니고 대동맥 파열로 인한 병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병철 씨 역시 반이재명 활동을 해왔고, 또 유한기, 김문기 씨에 이은 연이은 사망 소식으로 충격을 안겨줬죠. 특히 이병철 씨는 유한기, 김문기 씨의 극단적 선택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꼈는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당시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자살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유동규 씨가 오늘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은 아니다 라는 말을 했던 것과 아마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망자는 이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을 해서 조사받던 40대 남자 김모 씨입니다. 김모 씨는 2022년 7월 26일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던 중에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김 씨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사실상 수행 비서 역할을 했죠. 그랬던 배소연 씨의 동거남이었습니다. 김 씨는 배 씨가 사용한 배모 씨, 배소연 씨가 법인카드 바꿔치기를 할 때 사용했던 카드의 명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 씨는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의 비상임 이사를 역임해서 이재명 대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국과수 조사에서 김 씨의 사인에 대해서 타살 혐의점은 없다, 이렇게 소견이 나왔는데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3월 9일 날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비서실장 전형수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는 기간 비서실장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냈던 첫 건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 대표의 순회동 옆집을 임대했다, 이래서 당시에 꽤 논란이 있었죠. 이 옆집을 임대해서 선거 사무실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전 씨가 해당 합숙소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씨는 2019년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경기지사죠, 비서실장 자격으로 김성태 전 상방울그룹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유족들이 반대해서 당시 전 씨의 유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죠,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당시 유족들은 이 대표의 조문 자체를 거부하는 등 이 대표에게 상당한 반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의 교통사고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사건 사고들 때문이죠. 유동규 씨가 자살할 일은 없을 것이다 말한 것도 그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껴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동규 씨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아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구속됐었죠. 그런데 그 구속되고 불과 5일 만에 이번 유동규 씨 사고가 났고요. 그리고 김용 씨가 구속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죠.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 사람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일에는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실장 증거인멸교사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유동규 씨와 정진상 전 실장 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충돌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유동규 씨의 법정 진술로 정진상 씨도 상당한 궁지로 내몰렸고, 특히 이 재판은 이재명 대표도 지금 공동 피고인으로 이름이 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유동규 씨는 정말로 사라졌으면 하는 인물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으니 과거 사망사고와 오버랩되면서 이거 뭐지?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뭐 사고 운전자의 핸드폰 기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뭐 블랙박스 등 경찰 조사 과정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1야당 대표이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